이봐요. 지금 협박하러 온 겁니까? 협박? 하하, 경찰 양반. 우린 그냥 돈 얘기 좀 하러 온 거지.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돈은 꼭 갚겠습니다. 할매,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차라리 가게를 넘기는 게 어때? 정당한 돈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따르세요. 이런 식의 협박은 불법입니다. 법적인 절차. 경찰이 참 FM대로 움직이네. 근데 혼자서 우리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전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흥미롭네. 오늘은 그냥 가주지. 하지만 사장님, 우린 다시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영도에서 해물탕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에게 조직폭력배들이 불법으로 사채 장사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해양경찰과의 사투를 전해드립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항 근처 깊은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리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일렁였다. 골목길의 바닥은 빗물에 젖어 반짝였고 항구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도시의 공기를 감싸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대의 경적 소리와 부두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이 조용한 밤거리 속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도현 38세, 부산 해양경찰. 그는 젖은 외투를 여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다. 밀수 단속 작전에 투입되느라 하루 종일 바닷바람을 맞으며 뛰어다닌 끝에 이제야 겨우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배에서는 허기진 소리가 났지만 피곤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뭐라도 빨리 먹어야겠군. 그는 습관처럼 발걸음을 돌렸다. 그곳에는 늘 그를 반겨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도현이 걸음을 멈춘 곳은 오래된 해물탕집 청이루였다. 푸른색이 바랜 간판 아래로 따뜻한 불빛이 비를 맞으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부산항 인근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작은 해물탕집이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퇴색되었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해물탕이 맛만큼은 변함없었다. 싱싱한 해에서 산물로 끓여내는 깊은 국물 맛 덕분에 이 동네 단골들은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특히 밤늦게 춘차를 마친 해양경찰들이 자주 들리는 곳이기도 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젖은 외투를 털었다. 비냄새와 함께 퍼지는 해물탕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온몸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이미 깊은 밤이라 가게는 한산했다. 주방 쪽에서 정성스레 국물을 끓이던 한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오늘도 바쁘셨나? 오정희 62세 해물탕집 주인. 그녀는 깊은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도현을 반겼다. 한 손에는 행주를 쥔 채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이도현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아. 뭘 먹을 텐가? 평소처럼 해물탕 한 그릇 주세요. 알겠네. 거기에 늘 앉던 자리 가서 기다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해물과 육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가게의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젖은 옷에서 습기가 피어올랐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조용히 반짝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하루의 피로를 삼켰다. 그 순간 습관처럼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다. 외투 안쪽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지갑이 없었다. 그는 문득 오늘 낮에 들렀던 카페가 떠올랐다. 설마 카페에 두고 온 건가? 눈앞이 아찔해졌다. 배는 고픈데 돈이 없다. 그는 난처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정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는가? 무슨 일 있어? 이도현은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아, 지갑을 두고 왔어요. 오늘은 그냥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오정희는 손을 휘 내저으며 막았다. 앉아. 경찰 양반, 돈 없어도 먹고 가. 하지만 경찰이 우리 동네 치안을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해물탕 한 그릇 정도는 그냥 내줄 수 있지. 그녀는 이미 해물탕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고 있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속을 따뜻하게 녹여줄 듯한 깊은 국물 냄새가 퍼졌다. 이도현은 순간 울컥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도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해물탕집의 따뜻한 배려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해물탕을 한 술 떠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배고픔 때문일까? 감동 때문일까?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오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다.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감격하나. 이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해물탕집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바깥의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소리였다.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할매, 안에 있지. 이도현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덩치 큰 사내 셋이 서 있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검은 가죽 재킷, 손에는 거칠게 새겨진 문신, 딱 봐도 조직 폭력배였다. 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왔구나.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다. 이도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비가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는 깊은 밤, 해물탕집 청일호의 따뜻한 공기 속에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할매, 안에 있지? 짧은 스포츠 머리에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친 사내들, 손등과 목덜미에는 거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딱 봐도 조직 폭력배였다. 가게 안이 일순 조용해졌다. 주방 쪽에서 해물을 다듬던 오정희의 손이 멈추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다. 또 왔구먼.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하지만 사내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둘러보았다. 돈 갚을 때 됐잖아요, 할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그 소리와 함께 다른 조직원들이 의자를 아무렇지 않게 밀어젖었다. 아직 준비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거든. 가게 안이 묘하게 서늘해졌다. 한 남자는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을 툭툭 쳤다. 다른 남자는 카운터 위에 장부를 힐끔 보며 혀를 찼다. 아니, 여기서 돈이 나오겠어요, 사장님? 이러다 가게 문 닫게 되겠는데. 그 순간 조용히 해물탕을 먹고 있던 이도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에 사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조직원들은 그의 존재를 이제야 눈치챘다. 그러나 그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비웃으며 쳐다봤다. 뭐야? 경찰이야? 앞장선 사내가 치죽 웃으며 그의 허리춤을 힐끔 봤다. 거기에는 선명한 경찰 페이지가 달려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이내 조직원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기 시작했다. 하하, 경찰이 혼자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사고 치면 경찰서에서 더 피곤해질걸? 이도현은 그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지원 요청하면 금방 올 겁니다. 조직원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갑자기 해물탕집 내부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조직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가죽 재킷을 걸친 사내 중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등에는 굵은 흉터가 나 있었고 목덜미는 청룡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 못 갚았어?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협박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오정희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주위를 둘러봤다. 차라리 그냥 우리한테 넘기시지. 우리가 이 골목 재개발하는 거 몰라? 그 순간 이도현이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이봐요, 손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조직원들은 그제야 그를 다시 쳐다봤다. 경찰 배지를 고고도 가볍게 여기던 표정과는 달랐다. 어라? 경찰이었네? 그러나
여전히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혼자야? 이도현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 남해파 소속 조직원들이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그 순간 조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앞장선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그냥 돈 얘기 좀 하러 왔을 뿐인데. 이도현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정당한 돈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따르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 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려는 듯 조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때였다. 문이 다시 열렸다. 쾅! 바깥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거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여유로웠다. 오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태주!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이도현의 표정도 굳어졌다. 남해파의 부두모 박태주.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해물탕집 내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해물탕집의 문이 다시 열렸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리 깔끔한 블랙 수트를 입고 있었다. 우산조차 쓰지 않은 채 빗물을 그대로 맞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묘하게 위압적이었다. 그가 발을 들이자 해물탕집에 따뜻했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오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태주!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이도현도 순간적으로 몸을 긴장시켰다. 남해파의 부두모 박태주. 부산 일대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 중 하나를 이끄는 남자.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태주는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신발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빙글빙글 돌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해물탕이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 따뜻한 곳이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국물 냄비 위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냄비 가장자리를 툭 밀었다. 철컥 뜨거운 국물이 넘치며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오정희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제 사장님,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 박태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여유롭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다. 사장님, 우리 남해파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찾아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정희는 입술을 질끈 물었다. 약속대로 돈을 갚을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제 시간! 박태주는 피식 웃으며 탁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사장님,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신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말했다. 이게 문제야. 신뢰가 깨진 거래는 유지할 수가 없지 않나?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조직원 하나가 카운터를 거칠게 밀었다. 해물냄비가 흔들리며 바닥에 국물이 튀었다. 사장님, 더 기다릴 시간 없어. 오늘 확실한 답을 줘야겠어. 이도현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봐요. 박태주가 고개를 돌렸다. 이도현은 젖은 경찰 배지를 손으로 톡톡 두드려 말했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조직원들은 피식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찰 아저씨 겁주려는 거야?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박태주는 웃지 않았다. 그는 이도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경찰이네. 그것도 혼자.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담배를 돌리더니 갑자기 담배를 테이블 위에 놓고 손을 깍지 꼈다. 그럼 경찰 양반, 여기서 우리가 뭐가 불법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이도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말했다. 불법 채권 추심, 강요, 협박. 증거 있어? 박태주는 여유롭게 말했다. 우린 그냥 돈을 받으러 왔을 뿐이야. 돈을 갚아야 하는 건 사실이지 않나? 그 순간 조직원 중 하나가 의자를 거칠게 밀었다. 뭐 하는 거야? 말로 해서 해결할 생각 없는 거야? 공기가 팽팽해졌다.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삐뽀삐뽀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조직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해물탕집 바깥으로 보이는 거리 저쪽에서 붉고 푸른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이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지원 요청한 지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도착할 시간입니다. 박태주는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정희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사장님, 오늘은 그냥 가주지. 그는 천천히 조직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다들 가자. 조직원들은 불만스러운 듯했지만 박태주의 말에 순순히 문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떠나기 전 박태주는 문 앞에서 오정희를 바라보며 마지막에 말했다. 사장님, 우리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돈 준비해 놓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직원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물탕집 안은 고요했다. 바닥에는 쏟아진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박태주가 두고 간 담배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오정희는 조용히 그 담배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오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찮을 리가 있나?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도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도망치진 않을 겁니다. 이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경찰이 지킬 겁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새벽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해물탕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박태주가 떠난 뒤 해물탕집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바닥에는 쏟아진 해물 국물이 얼룩을 만들었고 테이블 위에는 박태주가 남기고 간 담배 한 개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오정희는 천천히 그 담배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오정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경찰 양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얽히게 되었는지 아시오? 이도현은 조용히 앉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오정희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다가 풀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 해물탕집, 내 남편과 같이 시작한 곳이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젊었을 때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이 가게를 꾸렸지. 바다에서 갓 잡아온 해산물을 직접 손질해서 끓인 국물, 그 국물 한 그릇이 우리를 살게 해줬어. 이도현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내 남편이 병을 얻었어요. 폐암이었지. 그때부터 병원비를 대느라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했다. 어쩔 수 없었어.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남의 파놈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이도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얼마를 빌리셨습니까? 처음엔 1,000,000원이었어요. 1,000,000원. 그런데 지금은 오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이제 몇 배가 넘었어요. 그녀는 피로에 찌든 얼굴을 문질렀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도 그놈들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자는 불어나고 조금씩 갚아도 끝이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어떻게든 가게를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불법 사채. 한번 그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조직들은 바로 그런 점을 이용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사장님. 오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저놈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사장님. 문이 열리며 동네 주민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가게 앞에 이상한 전단이 붙었어요. 이도현과 오정희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가게 문 앞. 그리고 벽면 여기저기에 불길한 전단지가 나붙어 있었다. 이곳은 비위생적이고 불법 영업 중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도현은 전단을 손에 쥐었다. 한눈에 봐도 남의 파의 짓이었다. 이제 소문까지 퍼뜨리려는 거군요. 오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이러면 손님들이 점점 떠날 거야. 그러나 이도현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강력반입니다. 불법 사채 조직 남해파가 상가에 대한 허위 신고와 명예훼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시 조사 요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저녁 가게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요. 이 가게를 우리가 지켜야죠. 주민들은 하나둘 전단지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해물탕집을 일부러 찾아와 음식을 주문했다. 이상한 소문 퍼뜨려도 우린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경찰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오정희는 그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비는 그쳤다. 그러나 해물탕집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였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경찰들 부산 경찰서 강력반 회의실. 이도현은 형광등 아래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남해파의 조직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박태주의 얼굴이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주변에서 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남해파는 소규모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을 반복하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이도현은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몇 장의 문서에는 남해파 조직원들이 다른 가게들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낸 기록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확보했고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해파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한다. 둘째, 박태주를 직접 체포한다. 강력반 형사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실행에 들어간다. 그날 밤 해물탕집 청해로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문 닫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오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가게 내가 지켜야지. 언제까지 저놈들에게 휘둘리겠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태주가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사장님, 우리 또 만나네요. 그의 뒤에는 건장한 조직원들이 달아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공격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도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박태주, 더 이상 너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박태주는 그 말을 듣고 피시고서 다 경찰 양반, 여긴 공무 집행하는 곳이 아니야. 사장님과 나 그냥 돈 이야기 좀 하려던 참이었거든. 그는 테이블에 앉으며 손가락을 탁탁 튕겼다. 사장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돈을 갚든가 아니면 가게를 넘기시죠. 오정희는 손을 떨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들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순간 박태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봐야겠네요. 조직원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순간 삐뽀 삐뽀 가게 바깥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모두 손들어. 강력반 형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이미 불법 협박 및 강요 혐의로 남해파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었다. 뭐야, 경찰이 벌써? 조직원들이 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박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이거 참 타이밍이 좋네. 그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난 그냥 이야기하러 온 거였는데. 그러나 이도현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내가 한 짓 다 증거 있다. 너는 이제 끝났어. 그는 수갑을 꺼내 들었다. 박태주, 불법 채권 추심 및 강요 혐의로 체포한다. 그날 밤 남해파의 주요 조직원들은 일제히 검거되었다. 불법 대출,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이들은 한동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해물탕집 앞에서 오정희는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가게를 바라보았다.
정말 끝난 건가요? 이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이도현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경찰이든 주민들이든 함께하면 됩니다. 그날 밤 해물탕집의 불빛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다. 오정희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다시 주방에 섰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국자를 들어 해물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가게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